해커스에서 형사 정책을 맡고 있는 범죄교정학 박사 이현담입니다. 2026년도 형사 정책 과목을 보호직 형사 정책 과목이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커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이름이 이현담이고요. 앞에 거창하게 써놨죠. 범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형사정책 전문가이다. 감히 이렇게 썼습니다. 감히. 그동안 이제 실무 경력으로는 남부교도소장, 화성직훈, 청주 여자교도소장, 서울 청분류센터장, 지방교정청이죠. 법무부 의료과장, 사회복지과장, 다양한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약 30년 동안, 31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실무 경험, 공무원 경력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범죄 교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학을 말해요. 범죄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학문적 경계를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범죄학 하면 형사정책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건 범죄학 석박사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교정학 석박사이긴 하지만 석사 박사를 다 한 이론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정책 강의를 약 6, 7년 동안 했습니다. 자, 가천대, 숭실사이버대, 동국대, 사법경찰대학원, 한세대학원 이런 곳에서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 범죄심리, 심리치료 다양한 관련 과목들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교류분석 상담 수련감독, 중독심리 수련감독, 그 다음에 교정이나 세무직이나 소방직이나 이런데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면접위원도 일반적인 면접위원이 있고요. 심리분석관으로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심리분석관으로도 참석을 하고, 이제 형사정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거 심리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에서 누가 발생합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해요. 또 성장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심리가 작동을 해서 활동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심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형사정책, 범죄학을 접근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이론적 배경이 이렇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또는 번역했던 책들입니다. 교정상담과 사회복귀. 그 다음에 이제 교정상담, 교정의 복지학 관련 이 범죄학. 사실은 이 범죄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사정책학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0%예요. 90%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아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경찰 쪽에서는 범죄학 중에서 이론 부분을 주로 다루고 우리 형사정책학에서는 범죄학 중에서 법령 부분하고 이론 부분을 거의 같은 비율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호직 형사정책을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9문제가 나오고요. 9문제. 이론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이론에서 9문제. 그 다음에 법령에서 11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25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비중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범죄학 이론이 50%, 보안처분 법령이 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는 형사정책 기본서, 기출문제집, 범죄학 형사정책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지금 출간이 안 돼 있어요. 초판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판 준비하고 있고요.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이건 이제 형사정책 관련 법령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교정은 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 형사정책 관련. 지금 사실은 형사정책을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교재를 출간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어차피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전략 과목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9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합격은 못해요. 그런데 적당하게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죠. 적당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들 90점 무조건 나온다. 이 정도의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 자, 형사정책 출제 경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는 요행이 없다, 충분히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뭐 당연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범죄 이론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범죄 이론이 지금 왜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형사정책학자들이 원래의 형사정책학은 형법학의 아류 학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형법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가르쳤던 분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형사정책학이야.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냐면, 형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형사정책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옵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학을 공부하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범죄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부하는 범죄학하고 형사정책학들, 다시 말해서 형법학을 한 사람들의 형사정책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학 이론을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범죄학자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자, 보안처분 관련 법령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왜? 50대 50이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법령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쉬울 수 있어.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모르면 틀려. 이론은 한번 성립이 되고 나면 잘 안 잊어먹어요. 법령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 그런데 금방 잊어먹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범죄 이론을 논리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논리 체계가 세워지려면 뭐예요? 논리 체계를 세워야 해. 내가 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해. 그래야 집을 짓지. 집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여러분 보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도판 학습이라는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도판 학습. 도판. 한 장에다가 범죄학을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범죄학을 그냥 한 장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앞전에 파이널 강의할 때, 며칠 전이죠. 파이널 강의할 때 이 한 장 갖고 강의를 했어. 2시간 걸리더라고. 좀 빠르게 진행하니까. 이것 갖고도 효과를 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전혀 공부하고 이것만 갖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판을 통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사이사이 살림살이를 채워나가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마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보호직 준비생들은 이거 법령 철저히 공부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는 이제 선생의 몫이죠. 나름대로 정리해서 시험은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반대되는 것끼리 이렇게 엮어서 출제를 합니다. 엉뚱한 것 출제하지 않아. 그래서 법령이 워낙에 많아요. 그 법령들을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거, 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다. 자, 같은 얘기인데요. 범죄 이론은 형사정책의 한 축인 범죄인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다. 그동안 출제됐던 형사정책에서의 기출영역, 최근 경찰 범죄학에서의 범죄 이론을 모두 같은 영역에 속한다. 같아요. 그래서 경찰 시험에서 나오는 범죄학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시험에서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예요? 형사정책 기출문제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집이 두꺼워. 문제가 많아요. 충분하게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범죄학이 독립 과목으로 시험에 등장하면서 형사정책에서의 범죄학 분야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광범위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위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당한 교재로 적당히 공부해서 하는 시대는 끝났다.
범죄학 이론은 경찰 범죄학을 망라한 기출 영역을 커버하고, 법령은 형벌과 보안처분 법령을 망라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철저히 공략해야 한다. 그 역할은 선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수강 후기를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써놓은 것들인데, 형사적 이론을 현재 경험담으로 시원하게 풀어줬다. 100% 이해 위주 강의다. 진짜 전문가다. 두려움이 사라진 값진 강의였다. 단순 암기가 아닌 책에 있는 학문임을 알게 해줬다. 멘탈까지 잡아줬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쉽고 그러나 이해하고, 이 삶에 대한 과목이거든요. 아니, 범죄는 왜 해요? 그 사람이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심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원래부터 범죄인일 수도 있어. 사람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적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당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져. 그 상태에서 기쁨을 맛봐야 해. 공부하면서도 기쁨이 맛봐야 해. 재밌어야 해. 네. 자, 인문 강의를 제가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약 한 12시간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뼈대를 세워 드릴 것입니다. 자, 기본 강의, 제 기본 강의는 한번 듣고 나면 3, 4회독 되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형사정책 강의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 걸어온 학문 분야나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들린다 한번 들어야 해요. 강의는 어떤 사람이 들었느냐, 이해가 되어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도중에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그것이 합격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듣다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서 들었더니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래요?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데 가서 듣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왔어. 이 선생님 강의 잘하시네요. 아니야, 거기서 안 들었지만 그래도 들렸거든. 들은 게 있거든. 그래 와서 들으니까 거기 들리는 거야. 더 잘 들리고 더 안 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드시 이 이론 강의는요, 이론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수록 들어야 해요. 듣고 또 듣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인지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줄기가 잡히기 시작해. 네? 공부 줄기가. 자, 핵심 기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앞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해 위주로 강의해드리고요. 시간이 없잖아. 기출 강의 하는데 이해 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강의는 못 하겠더라고. 답답해서 못 하겠어. 그런데 이때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암기까지 시켜가면서, 기초적인 핵심 키워드는 있거든요. 이걸 좀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 이해는 뭔가 집은 멋있게 지었는데 뭔가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통영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니까요. 제가 이제 이 도판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노력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와우 고생하셨구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에 관한 거예요. 법령에 관한. 이것은 이론에 관한 도판, 법령에 관한 도판. 보면 자, 형법에 관한 것, 보안 처분에 관한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관련 법령들을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이 두 장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는. 자, 컬입니다. 기초 입문과정, 기본 이론과정, 핵심 요약과정, 기출문제풀이, 통영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여러분들한테 모든 과정을 다 들어야 한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적어도 모의고사가 됐건 어느 수준이 됐건 80점 이상이 갈 때까지는
함부로 떠나지 마라.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점이 어디냐? 80점이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하는 혼자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약에 내가 본인이 스타일이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해도 돼.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해도 돼. 그런데 나는 혼자 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옆으로 빠져요. 그럴 때는 학원에다 맡기세요. 돈 좀 들여도 현장에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그 시간이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것이 쌓여야 일단은 전체 과목으로 어느 정도 80점 수준이 가야 그 과목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돼. 그런데 하다 보면 끝까지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붙들고 있어야 해. 그래야 내년이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내년이라도. 안 되고 집에 가버리잖아. 항상 60점, 70점에서 머물러 가지고 해결책이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가 이제 3, 4년 더 지나서 학원 가서 해야지. 이제 그때 또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 80점까지는 제발 붙어 있어라. 내가 만약에 인강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은 집에서 해야지. 도서관 가서 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내가 취약하다 그러면 학원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 왔는데 점수는 다 올라갔어. 그 수준이 됐어. 그런데 내가 집에 가면 또 안 돼. 그럴 때는 학원 관리반을 또 활용하세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붙어 있고 선생님하고 붙어 있고. 합격하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뭐 쇼핑 온 거 아니잖아요. 쇼핑 온 거 아니야. 뭐 1, 2년 하다가 안 되면 가지 뭐. 안 돼. 공무원 시험은요. 끝까지 하면 다 합격합니다. 왜? 끝까지 하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천재를 찾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무슨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이 시험 가려면 너무 경쟁이 심해.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가려면 내가 성실하게 내가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것, 지금 내가 점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 안 한 대가예요.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공부를 해줘야 해. 그럼 남들 와가지고 1년 만에 합격해서 나가면은 나는 손해봤네? 안 되겠네? 그만둬버리면 1년 동안 쏟아 부은 것이 얼마나 아깝냐고. 뭐 또 허리부터 또 제가 잔소리를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요.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의 한문적 범위와 출제 비중을 점검 정리하고요. 기초 개념 정리하고요. 형사정책 개념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요. 자, 기본 이론 과정. 당연히 기본 이론과 관계 법령을 빠짐없이 챙겨 드릴 것입니다. 자, 핵심 요약 강의죠. 핵심 요약 강의. 핵심 요약 강의도 사실은 기본 이론 강의에 못지 않더라고요. 하면은 뭐 제가 뺄 수가 없잖아. 그 대신에 암기해야 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어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출문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요.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갖다가 해주는 거야. 그 기출문제가 뼈대라고 한다면 이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살이 있어야 해. 살이. 뼈만 갖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근육과 지방으로 된 탄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탄력. 이 탄력성을 불러일으킨 것이 뭐예요? 그 주변의 공부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근육과 살들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끌어주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제발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다음 중 맞는 것을 하면 동그라미 치고 1, 2, 3, 4가 있으면 분명하게 맞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아닌 것은 X 쳐서 X하고 연결해서 바로 답을 옮겨라.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여러분들 시험에 뭐 5점, 6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문제 갖고 떨어진다니까. 근데 한 문제가 어디서 걸렸느냐? 실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에서. 실수를 막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어쩌다가 내가 뭐 그거 잘못 읽었는데요. 그거 실력이야, 실력. 이것까지도 연습하는 것이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테마 특강이요. 마지막 순간에 선생은 보이거든요. 이거 학생들이 취약한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거야. 이게 이번에도 그랬어. 문제 나온다 이거 나왔어. 실제로 25문제를 내가 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해줬는데 2문제나 나왔어. 2문제나 거기서 거의 유사한 문제가. 근데 내가 시험 본 사람한테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거 틀려갖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이런 마지막 특강도 가볍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뭐 보호지 공무원은요 앞으로 굉장히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내 처우라고 하죠. 지역사회 교정이라고 해요. 이 분야는 앞으로 이제 교도소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사람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정책이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돈도 많이 들지, 국민들은 싫어하지. 그러니까 교도소 짓기가 쉽지 않잖아.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 1년이면 예산이 1조 이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교도관들 챙겨야지, 수용자들 의식주 잘 해결하지.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율성 때문에라도 사회내 처우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자장치 안 되면 약물 치료하고 지금 막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적으로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도 많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자리가 비어 있다. 여러분 자리가 있다. 열심히 해서 가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흥미는 생겼는데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아담 아카데미로 네이버 카페거든요. 여기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형사 정책을 공부를 하겠다. 저 선생님이 뭐 잘 가르쳐 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또 오시고요. 뭐 저만 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해 2026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